안녕하세요. 라리아싸 유상입니다. 요즘은 영양제에 대한 영상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기준을 영상에 두기에는 각각의 이제 건강 상태도 다르고 받아들인 정보도 각기 다 제각각이라서 내가 이게 이제 고른 게 맞는지, 혹시 겹치는 성분은 없는지, 또 너무 과량으로 복용하진 않은지, 그것에 대해서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먹는 약을 분석해드리고 고민하는 거에 맞는 솔루션까지 제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데카르트라고 하는 그 뇌 운동하는 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은근 승부욕도 있고 좀 잘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게임에 대한 룰을 문의해 보려고 전화를 드렸었는데, 이제 바로 옆에 계시는 분이 그것에 대해서 되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인연이 돼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 건강의 모든 것 데카르트에서 일하는 이경화입니다. 네네. 제가 이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제 큰딸아이가 지나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게 운동이 되겠어?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원리로 그게 이제 뇌 운동이 되는지 혹시 구독자분들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연령대 분들이나 요즘 워낙 많은 분들이 운동을 좋아하시고 늘 하시고 그게 루틴화 되어 있는데 뇌도 마찬가지거든요. 45세 이후 또는 여성은 한 50세 이후부터는 뇌가 급격히 노화한다고 해요. 뇌도 나이가 드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허약해지면 내가 걸음을 걷거나 또는 근육이 좀 부족하다면 근육 운동하거나 부위별 내가 필요한 운동을 하듯이 뇌도 그 필요한 떨어지는 인지 능력을 다 향상을 시켜줘야지 내가 원하는 나의 뇌 인지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앱에서는 그런 다양한 인지력을 향상시키는 각각의 영역을 다 터치해주고 자극해주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앱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평상시에 이제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소개받았을 때는 이게 진짜 운동이 될까? 이런 의심이 됐었는데, 네. 제가 해보니까 이쪽 부분을 이제 정말 쓰질 않았구나.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되게 이렇게 많이 뇌를 쓰려고 애쓰는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상이몽에서 오연수 씨가 이야기했듯이 몸 운동하듯이 뇌도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인식화되어야 우리가 앞으로 이제 더 많은 100살 또 100살도 넘게 살는다고 하잖아요. 몸만 건강하면 안 되잖아요. 내 정신이 있어야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몸 운동만큼의 중요한 뇌 운동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근데 이제 평상시에 건강 고민이 혹시 어떤 걸까요? 직장을 작년 7월부터 새로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50대인데 53세에 다시 재취업을 하게 된 거죠. 굉장히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랑 다르게 몸이 안 따라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영양제도 또 과다 복용하면 간에도 안 좋다는 얘기도 하고 해서 늘 제가 먹으면서도 의심을 하면서 먹었는데, 오늘 이렇게 약사님께서 진단을 해주신다고 해서 너무 반갑게 다 싸들고 왔습니다. 네네. 이게 비타민 C인 것 같은데 이거를 선택해서 드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아세로라 C는 항산화의 효능이 또 특히 좋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원료라 하면 이게 이제 합성 비타민 C가 아니라 네, 이제 그쵸. 천연 비타민 그쵸. C다. 네. 사실 이제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게, 여기 보시면 혼합 제제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비타민 C 혼합 제제라는 건 뭐냐면 천연 비타민 C가 들어가 있기는 해요. 있는데 그 천연 비타민 C는 한 10 정도 들어가 있고, 합성 비타민 C는 90 정도 들어가 있는 그거를 이런 혼합 비타민 C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비타민 C도 같이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광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천연 비타민 C가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은 아니다. 개인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이제 비타민 C를 먹게 되면 약간 이제 속이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비타민 C를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 0.1mg 정도부터 시작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본인 몸에 안 맞다 하면은 이게 미리그램 수를 점점점 낮춰서 조정하시는 게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비타민 C는 이렇게 드시고 계시고,
이거 이제 MSM 많이 요즘에 이제 관절염 때문에 이제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7설포닐 메탄이라고 해가지고 식이유황이거든요. 이제 황을 섭취할 수 있는 가장 안전된 구조인데 이 황이 함유된 것들은 대부분 항염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절염에 주로 많이 드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모발이나 피부나 손발톱 건강에도 좀 효과가 있어요. 근데 MSM은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게 90%가 중국산이고 10%만 그 좋은 이제 MSM이라고 해요. 그게 옵티 MSM이라고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제 옵티 MSM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제 좋은 MSM에 속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근데 이제 이 MSM을 드실 때 좀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보통 이제 그 부작용으로 뾰루지나 뭐 열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제품에 이제 황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황에 알러지가 생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황이 안 맞는 거니까 이제 복용을 중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을 이제 이걸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250 정도 드시면은 이제 괜찮은 함량으로 드시고 계시는 거기는 한데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마그네슘으로 좀 좋은 마그네슘을 먹고 싶어 그러면은 유기산 마그네슘이라고 그래가지고 말레인산 마그네슘, 구연산 마그네슘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 마그네슘이 훨씬 이제 흡수 면에서 좋거든요. 다음 거는 이제 디카믹스 D라는 이제 이건 조제로 처방받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왜 드시기 시작하셨나요? 제가 출산 이후에 골 감소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골 다공으로 가기 전에 치료제 이전에 이제 함량이 좀 높은 칼슘을 먹으라고 해서 병원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처방을 받고 그다음에 비타민 D는 그 주사가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주사를 맞고 이거는 칼슘 플러스 비타민 D 가 함유된 네. 걸 먹고 있죠. 네. 개인적으로 약간 아쉬운 거는 네. 이제 칼슘이 사실은 100mg이라서 네. 이제 보통 아까 마그네슘이 250mg을 드셨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적정된 비율이 2대 1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마그네슘을 한 250 정도 300? 드려면 뭐 500 정도 같은 칼슘을 드시는 게 사실은 이제 밸런스적으로 좀 흡수가 잘 되는 그리고 효과가 좋은 그런 조합입니다. 네. 오메가6를 설명하면서 오메가3를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는 이제 이 제품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오메가3는 제가 네. 콜레스테롤이 좀 높아요. 그래갖고 오메가3를 필수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오메가3는 엄청 많은 회사에서 나오고 그 선택하시기가 되게 힘드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 오메가3를 선택하는 5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네. 네네, 기준이 있어서 그거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가져온 오메가3가 있거든요. 네. 이걸로 일단 둘이 비교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오메가3를 보실 때 첫 번째로 이제 순도를 보시면 좋습니다. 순도가 그 80% 이상이 좋다고 말씀을 보통 이제 기준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한 캡슐당 1200ml죠. 네. 1200ml인데 EPA하고 DHA 합을 보시면 비슷한 거 아닌가요? 900ml면 1200에 900에 900에 비슷한 거네요. 한 캡슐. 70%는 또. 아니요. 이거는 2캡슐당이에요. 네. 한 번 2개 먹어야 돼 이거? 하나만 먹었는데. 2캡슐당 함량인지 한 캡슐당 함량인지 잘 따져 보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 보시는 건 이제 순도를 보셔라. 이제 그렇게 그걸 이제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한 캡슐당 EPA하고 DHA가 30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900이죠. 보통 이제 1000언저리 그 EPA하고 DHA 이제 오메가3가 사실 이 두 성분을 합쳐서 오메가3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DHA 합이 이제 1000 정도 되는 안팎으로 되는 이제 그런 거를 고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RTG폼이라는 거는 이제 오메가3를 이제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그거를 이제 그 초임계 저온 추출법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게 사실은 이 추출법을 써야 약간 퓨어하게 순수한 비타민3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개별 분야 PVDC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기름이잖아요. 네. 기름이니까 이제 상태가 잘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시면 이제 낱개로 이렇게 포장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원료사가 어디인지 이제 보시는 게 좋거든요. 중국산 맞아요. 원료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면 원료사가 좋지 않으면 여기에 적질 않아요.
네, 대부분. 근데 이제 KD 파마, 그다음에 알래스카 오메가3, 솔로텍스 이런 원료사가 적혀 있으면 괜찮은 오메가3거든요. 보통 이제 유산균을 고르는 기준은 이제 100억 마리 많이 들어보셨죠? 100억 마리 그 균이 보장되어 있는지 보고, 이것도 사실 이제 원료사를 많이 보긴 보는데, 이제 이런 원료사 균주는 균주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사실 가격 단가 자체가 되게 조금 높아요. 한센 같은 그런 원료사를 선택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균주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마트나 뭐 코스트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데 가면은 엄청 쌓아놓고 되게 저렴하게 파는 유산균이 되게 많잖아요. 저도 이제 약 사고 유산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보면은 되게 이제 균주가 뭐가 들었는지 이제 그런 걸 조금 유심히 보는 편인데, 100억 마리는 들어가 있기는 해요. 들어가 있기는 한데, 들어가야 될 균주는 사실은 별로 안 들어가 있고, 나머지 균으로 이 100억 마리를 채운 제품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어서 락토바실러스 엑시도플루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분들 이제 질산도를 맞춘다거나 이제 그럴 때 필요한 균주고요. 락티스, 그다음에 롱검,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 이런 균주가 들어있는 유산균을 고르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고급 유산균들은 냉장 유통을 하고 있고요. 유산균도 사실은 통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이제 균이 죽기 때문에 냉장 유통을 하면서 이제 이런 PTP 포장으로 된 유산균을 고르시면 좋습니다. 저는 그 콜라겐도 먹고 있는데요. 콜라겐은 에버콜라겐을 주로 먹고 있거든요. 근데 콜라겐도 뭔가 그 고르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콜라겐은 집으로 말하자면 철근 구조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콜라겐은 먹어도 소용없다. 그런 거 맞아요. 혹시 그거는 너무 이제 고분자라서 우리 몸에서 흡수가 안 된다. 흡수가 안 되고 아예 분해돼 버리고, 사실은 이제 콜라겐으로 다시 합성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는 사실은 그런 논문이 대세였어요. 가수분해된 콜라겐이 나오고 요즘에는 콜라겐이 효과가 있다, 이런 논문이 대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게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를 받았는지, 경화님이 드시는 에버콜라겐은 아마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콜라겐 함량을 보는 게 좋은데, 이제 콜라겐은 대체로 3000mg 정도가 들어있으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드신다고 말씀하신 에버콜라겐은 1000mg 정도가 들어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이거는 이제 2000mg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마무시하게 들어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8000mg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드시고 싶죠? 근데 이거는 그러면 8000ml면 아까 2000만 먹어도 3000 먹어도 된다는데, 그렇죠. 이렇게 오버해도 돼요? 오버해도 이제, 그쵸. 오버를 해도 3000mg 이상이면 된다는 거거든요. 높을수록 효과가 더 좋은 그렇죠. 거예요? 이제 콜라겐 합성이 이제 더 많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노 콜라겐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얼마나 미세하게 잘게 잘려져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아미노산 3개가 이렇게 합쳐져 있으면 가장 흡수가 잘 되는 형태라고 이제 밝혀냈어요.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게 500달톤 이하면 얘가 어느 정도는 흡수는 잘 되는 콜라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콜라겐을 보시면 콜라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부원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콜라겐이 잘 만들어지려면 비타민 C가 좀 있으면 콜라겐이 더 잘 만들어져요. 그래서 비타민 C가 들어있는지 보시면 좋고,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으면 피부 보습에 좋고, 또 이제 엘라스틴이라고, 이제 엘라스틴 하면 이제 탄력을 담당하는 성분이죠. 그런 부원료가 들어가 있으면 좋은 콜라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 영양제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루테인? 루테인. 네. 루테인 요즘에 많이 드시죠? 네. 젊은 분들도 많이 드시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드시는데, 눈 안구는 어떤가요? 공기 중에 바로 이렇게 접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물질에, 환경에 노출되기가 쉽죠. 눈 영양제를 고르는 이제 요령이 있습니다. 루테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메가3예요. 아까 설명드린 그 오메가3가 눈에 되게 좋은 성분이거든요. 루테인은 비타민 A하고 구조가 되게 유사하거든요. 이게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빌베리나 아스타잔틴, 그리고 피크로제롤, 이런 세 가지 성분이 눈에 좋은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가 이게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오메가3가 들어있고, 루테인이 들어있고, 아스타잔틴 같은 항산화제가, 이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영양제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오메가3를 먹고 있어. 그러면은 루테인하고 항산화제가 들어가 있는
그 눈 영양제를 초이스하시면 되고, 내가 뭐 오메가3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안 먹어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눈 영양제를 고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영양제들 중에서 뭐 필요 없는 거나 또는 꼭 필요한 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제 중에서 한 6가지 영양제를 기본적으로 드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메가3, 그 다음에 비타민 B, 이제 비타민 B 중에서도 이제 그 고함량, 비타민 B가 고함량으로 들어있으면서 활성용으로 들어가 있는 비타민 B가 있거든요. 비타민 B, 그 다음에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C, 유산균. 이렇게 6가지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드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평상시에 지금 뭐 그러니까 눈이 좀 피곤해. 그러면은 이제 눈 영양제를 추가하신달지, 아니면 이제 내가 뭐 관절이 좀 안 좋아. 그러면 MSM을 추가하신달지, 이제 이런 식으로 드시면 좋고, 추가할 영양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활성량 비타민 B를 좀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활성량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비타민 B 중에서도 활성량이 아닌 거를 섭취했어요. 그러면은 그게 활성량으로 돼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되는데 또 우리 몸에 에너지를 써요. 활성량을 드시면 이 단계를 스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활성량 비타민 B를 드시면 좋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칼슘 용량이 이제 100mg이라서 만약에 이제 골다공증이 염려되신다면 칼슘 용량을 조금 높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비타민 D는 2000 IU 정도. 이제 주사를 맞으시면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내가 이제 주사를 맞으러 갈 시간이 없고 그러면 이제 약국에서 구입하실 때 비타민 D를 2000 IU 정도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산균도 이게 처방받으신 유산균 복용이 끝나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유산균 고르는 요령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기준에 부합한 유산균으로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데카르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신 이경아님이 드시는 영양제를 분석해드리고 솔루션을 제시해드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경아님은 어떠셨나요? 늘 먹으면서도 이걸 맞는지 틀리는지 불안불안했는데 이렇게 약사님이 직접 진단해주고 어떤 약을 또 고르는 그런 기준까지 잘 말씀해 주셔갖고 이거 다 먹고 난 다음에는 정말 제대로 한번 잘 골라서 함량과 이런 것도 잘 따져보고 그러고 먹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on't be